네. 자, 요 프랑카드 뒤쪽으로. 지금 행사 목적이 무엇인지요? 자, 이 우리나라 정권이 중앙선관위 부정선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관리권을 박탈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자, 오늘 결국은 이제 날씨가 굉장히 찜통더운데 정해야 될 것은 이 투표소 기자회견을 수개표, 빨리 끝내려면은 투표소 수개표로 자, 여기로 오세요. 모든 자, 빨리 투개표 끝냅시다. 관리권을 열로 국민들이 오세요. 가지고 국민과 행정부에 넘기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오로지 지금 국회가 결국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을 개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또한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마이크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앞으로 나가시고. 앞으로 나가시고. 아니요, 관계없어요. 원장님 앞으로 나가시고. 네, 거기서. 국민 여러분, 중앙선관위는 그게 강원도로 건드리시면 안 되고. 앞에서 하실 겁니까? 안 보이는데 이게. 아, 됐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4.19 혁명의 발단이 되었던 3.15 부정선거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1963년 1월 7일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백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오히려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이 되었고 모든 선관위원장들이 대법관 및 부장판사가 담당함으로써 선거 부정이 절대 사법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결국은 국가 패망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이 부정선거가 덮이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언론의 침묵입니다. 언론은 보도기사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곧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가 곧 중앙선관위인 그런 상태에서 우리 언론은 절대 사법부의 선거부정, 곧 중앙선관위의 선거부정을 다룰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모든 권력기관을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앙선관위가 사법부를 겸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앙선관위가 선거 부정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을 개혁하여 상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부 또한 국가의 보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곧 중앙선관위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선거 부정과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꼬리를 내리고 결국은 자신들의 승진을 위해서 선거 부정 소송에서 사기 소송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에도 희망이 있는 것이 2006년 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영호 판사가 제16대 대선이 국민의 선거권을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국가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사이동으로
결국은 판결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와 대비해서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수식 판사는 우리 선거에 있어서 개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표용지 100매 묶음이 유관개표의 유관개수 확인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더라도 투개표에 있어서의 어떤 개표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기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선거 부정에 대해서 국가 패망에 이르고 있는데 첫째가 전자집계입니다. 김영삼이가 정상적으로 선거에 임해서 이해창이 당선될 경우에 처벌을 막기 위해서 전자집계, 불법 전자집계로 김대중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김대중은 전자개표로 노무현을 당선시켰고, 그 이후 영구 집권을 깨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보다 더 부정선거가 영위하고 증거가 남지 않는 전자투표기를 도입하려 했으나 2006년 중앙선관위 전자투표기 예산을 위한 301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부정선거를 통한 영구 집권은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중앙선관위를 조종하고 있는 부정선거 세력이 이제는 더 위험한 사전투표를 도입하여 문재인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전투표는 결국 국회가 입법을 한 사안으로 국회가 사전투표를 폐지하게 되면 자신들의 무능과 반역 가담이 들통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절대 손을 못 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고, 내년 선거는 결국 사전투표로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벌이고, 그 결과 이해찬의 말대로 엄청난 의석을 차지하고, 그 다음 개헌으로 가는 개헌안을 결국 국회에서 가결시키고, 또 국민투표에 있어서 투개표 부정을 자행하여 고려연방제로 가는 고속도로가 놓이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그 해결책으로 선거 부정에 의한 국가 패망의 전위부대가 되어버린 중앙선관위를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법만을 개정하여 중앙선관위의 조직은 최대한 축소시키고, 그의 시도선관위 이하 조직은 연락소 정도로 명령만 유지하게 하며, 법관, 검사 등이 선관위에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은 폐지하고, 그 과정이 워낙 간단 명료하여 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실시함으로써 선관위가 맡고 있는 투개표 관리권을 박탈하여 국민과 행정부의 일임함과 동시에 선관위의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투표지 등 선거와 관련된 기구 및 물품 등에 대한 관리 및 일처의 접촉을 금지시켜야 한다. 2019년 8월 10일 공명청 회장 이재진 및 회원활동. 자, 지금 우리 공명청에서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몸으로 직접 뛰고
정보를 확보하고 또 선관위와 싸우고 국민에게 알리고 하는 모든 작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오로지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과거의 체험과 법적인 중앙선관위 법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를 각각 한 분 한 분 발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투표권, 우리의 주권을 다 빼앗긴 거 알고 계신지요? 우리 구호부터 한번 외쳐봅시다. 전자교표 폐기하여 빼앗긴 주권 되찾자. 저에게 주권 되찾자 두 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개표기 폐기하여 빼앗긴 주권 되찾자. 사전투표 폐지하여 공정선거 쟁취하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투표권, 지금 우리의 주권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35% 투표를 사전투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 보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선관위가 보고하는데 시민의 눈이라는 곳, 이런 사람들이 노란 리본이 지키고 있는데 사전투표한 거 35%를 다 표 바꿔지게 합니다. CCTV 있으나 마나입니다. 증거를 우리가 확보하여 CCTV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CCTV 촬영 5곳, 촬영된 곳 5곳을 삭제하여 이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사전투표는 100% 표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나머지 안 된 부분을 마지막 7%, 8% 되는 것을 완전히 바꿔치기 하여 지금 5.5 부정선거, 6.13 부정선거, 4.3 부정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중국 속국으로, 내각대연제로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도 자한당 국회의원들, 다른 국회의원 모두 다 민가기를 뱉고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들고 나온 사진을 보십시오. YS 밀세로 방북 김정일을 면담불발, 이거 김현철 씨가 메시지를 남긴 것인데요. 이 기사 내용을 뒤로 제가 크게 확대를 해서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2011년 9월 26일 발표입니다. 6.15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이때 공동선언을 발표할 때 낮은 단계 영단제 들어있어 기업인들이 깜짝 놀랬다. 그런데 남한은 이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정일이가 얘기한 거예요. 남한은 그 누구가 지명한다고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응수하자 그동안 남한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니 불과 몇십만 표 승패가 갈려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MBC, KBS 이미 이들은 우리 손에 들어왔고 SBS도 앞으로 잘 될 것이며 조선, 동아, 중앙 등 신문이 문제이지만 잘 안 되면 없애버릴 수 있다. 이게 6.15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시절의 기사에 나온 것입니다.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고 이동하는 관련된 법률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는 선거 사기 범죄단이고 중앙선관위는 그 대한민국 국회가 법을 제정하지 않으므로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고 이동하는 법을 아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게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 300명, 중앙선관위에 있는 직원 3,000명, 그 이하 투표할 때 고용되는 모든 사무원들은 한 통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목숨 내걸고 이 기득권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누릴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법, 사법, 행정, 경찰 모두 다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것을 확실히 아시고, 우리도 이 기득권이 장난질 치는 곳에서 나가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년 총선까지 뛰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공명총이 목표로 잡은 것은 20대 국회가 선거 기간 120일을 채우지 못하고 41일 만에 불법으로 선거를 해어 당선된 20대 국회는 불법 당선 집단이고, 20대에 의해서 저지러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또한 무효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합법적인 시민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라의 부정선거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의 주권을 모두 다 송두리째 뽑아가는 이 기득권을 저희들은 이 작은 몸 하나로 싸워야 되는 지경입니다. 두 번째 전술은 국회의원에게 계속 전화하고 비서관에게 전화하고 중앙선관위에게 일단 전화를 하고 법적으로 문서를 놓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각 지방마다 집회를 해서 이 대한민국 국회는 선거 사기 범죄단이고 중앙선관위는 또한 선거 사기 범죄단으로 우리 국민을 속인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서 사전 선거 원천 봉쇄, 전자개표기 사용 무효화,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을 반드시 이루어내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 또한 이 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750만 동포 여러분, 천연바위와 자유의 소리 오늘 근 한 달 만에 5천원 만에 지금 방송 나왔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기자회견입니다. 공명선거 총연합회, 지금 현재 공명총 회장님과 그리고 임원 우리 여성분 세 분이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관련 팩트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천연바위가 직접 목격하고 확인하고 112 범죄 신고까지 되어 있는 사건, 이 팩트도 말씀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그보다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5천만 국민, 750만 해외 동포 국민 여러분에게 발고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의 가치는 헌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법정 투쟁을 해온 공명총 이재진 회장님을 저는 무척이나 존경하고, 그분을 만난 지는 2년밖에 안 됐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부정선거 팩트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유공자로서 나라를 위해 저는 목숨을 걸고 34년을 군에서 현역으로 지냈고 지금 현재는 예비역으로서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공명선거이기 때문에 공명선거 쟁취를 위해서 공명총을 홍보도사로서 자임을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시국에 여러분들 날씨가 덥다고 그늘 밑에 앉아있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애국 동지님들은 지금 뜨거운 가정이 있어 이 장시간에 지금 앞에 한기총에서도 단체하는 거 30분 이상 45분 가까이 지켜보고 지금 여기 이 계속해서 이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낭독하는 내용 잘 읽어봐 주시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18년 6월 13일 지자체 선거 당시 사전투표일인 6월 9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사전투표를 하려다가 발급된 투표용지에서 QR코드가 발견되어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를 찾으면서 직접 통화 연결을 요구하였으나 선관위 당무자와 전화 연결이 되어 통화 결과 QR코드가 아닌 가로막대, 세로막대 코드라며 무조건 투표를 하라고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에 저는 가로막대, 세로막대건 간에 공직선거법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를 제시해라 하니 제시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보니 투표 시간이 마감이 되어 투표소 밖으로 나와가지고 보니까 투표소 밖에는 이미 동행한 전 박정희 대통령 사정비서관 이경희 박사님과 공명총 회장 이재진 회장님이 투표용지 QR코드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가지고 종로경찰서에 사법경찰관이 출동하여 부정선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인한 시간도 1시간 가까이 장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아직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어떤 그것도 그 보도된 사실도 없습니다. 당시 그 현장엔 동행한 유튜브 방송인이 그 상황을 촬영하여 그 방송 자료가 SNS 여러 매체에 전파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동영상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작동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6조 4항을 보게 되면은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부정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헌법에 명시된 비밀선거를 위반한 선거는 원천무효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13일 지자체 선거만이 이것이 아닐 겁니다. 그 앞에 뭐 다른 선거들도 QR코드가 있었다면 모든 것은 다 원천무효입니다. 어떤 선거도 QR코드가 투표용지에 표기되어 가지고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면 모든 것이 원천무효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을 준수하여 법치를 지켜나갑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매국노요, 반역자요, 대한민국을 점치는 빨갱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방송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상으로서는 태극 FM 방송을 검색을 해 들어가시고 다음에 영우 방송을 검색을 해 들어가시고 다음에 LPN이라고 있습니다. 방송을 검색을 하시면은 유튜브로 검색이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공명총에서 기자회견 내용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고 페이스북에서는 천년바위와 자유의 소리에서만이 독점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이 뜨거운 불볕더위 위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정한 내국자로 여러분들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공명청 회원님들께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죠? 우리 공명청 회원님들, 우리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이 박수 한번 절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순국선열승무회 상임 공동대표 조대영입니다. 여기 여러분 중에 나왔다면 고맙지만 나왔다면 이 자리 우리가 오죽하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여기 마이크 가까이. 이거 스피커. 마이크를 자주 안 들어봐서 죄송합니다. 국회에서 두 번 세이나를 했고 여러 군데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언론이 나가지 않고 유튜브 여러분만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여기에 왔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7년 5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공선협의 공동대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투표한 그 자리에 투표용지를 받아보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인정 안 하는 예외가 없는 투표용지였습니다. 그걸 찍고 나왔고 모든 사람들 물어봤더니 우리 회원들 물어봤더니 그 투표용지를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물어보니 그런 투표는 없다 그러면서 왜 예배를 적게 했냐니까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대법원으로 고발을 온 겁니다. 거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분명히 청와대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선관위에서 가짜 투표용지 만드는 것은 누가 대통령 되든 가짜 대통령이라는 이 말이 나가게 만들기에 이 당근한 인간들이 가짜 투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께서 외국 가면은 외국 언론은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가짜로 보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왕따를 시킨다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은 그래서 세계에서 부정선거 원조인 나라가 지금 나가고 있고 이라크에 수출한 전자개표기는 거기에서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발견됐고 2월 사태로 사람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똑똑한 법치, 똑똑한 정치인, 똑똑한 선관위가 아니라 그들을 출국 금지하고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해서야 됩니까? 청와대가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있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황교안 체제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황교안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참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억장이 물어서 하는 건데 여러분 더 이상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민주국가와 후손을 위해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명청 회장 안녕하십니까. 공명청 사무총장 김철령입니다. 지금까지 참 그야말로 마음으로 처절한 심정으로 부정선거가 지금 뿌리 깊이 대한민국에 이런 그 자리를 붙였습니다. 그거를 차례차례 우리 또 이계진 회장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고 또 다른 분들이 사전선거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선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선거는 국민이 해도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그 유명한 스탈린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개표는 바로 누가 권력자이냐? 바로 선관위입니다. 이 선관위에 끌려다니는 국회의원들은 아주 선관위에 잘못 보이면 발목이 잡히면 국회의원이 당장 모가지가 나가니까 바로 선관위의 개들이 바로 국회 300명입니다. 또 원천적으로 2016년 선거 총선에 20대 총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이미 공직선거법 60조의 2 바로
후보 등록 기간을 어기고 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입니다. 그 원천 무효가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탄핵까지 다 지배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문재인이도 퇴진해야 되죠. 그리고 모조리 헌법재판소도 전부 엉터리였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잠깐만 들춰보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전선거는 34% 3분의 1이 넘어 투표에 참여합니다. 그전에는 부재자 투표로 전체 투표자 수의 5%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전투표로 바꿔가지고 살짝 비틀어서 사전투표를 만들다 보니까 34표까지 올렸는데 이 사전투표야말로 함정 중에 함정입니다. 4박 5일 전에 사전투표를 해서 이 보관하는 거, 이동하는 거 모든 것이 전부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개표소 250군데로 가는 동안에 이동 및 보관에 관한 공직선거법 자체가 엉터리에다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바꿔치기는 않습니다. 3,800개로부터 250개 개표소로 가는 동안에 이미 다 바꿔친 겁니다. 그 바꿔치기가 34%가 넘었다면 실제 영향은 70%는 셈이죠. 이게 바로 사전선거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공직선거법을 떡주무로 타는 입법을 국회에서 하는데 그 입법에 국회 개의원들을 개부리듯 하는 선관위에서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국에 읍면동 3,800군데입니다. 사전투표를 읍면동이 3,500군데고 3,800군데에서 전부 사전투표를 실시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엄청난 함정이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점, 그게 개표, 그게 전자개표기로 통계를 여론조사를 자기네들 임의로 조작을 해가지고 마친 숫자하고 똑같이 일치시켜서 합니다. 비례대표제는 100%입니다. 비례대표제 아닌 것도 임의로 하는데 국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정말 어떻게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전선거로 다 바꿔치기 합니다. 34%나 됩니다. 그리고 그 4박 5일 지난 다음에 본투표 14,000군데에서 이동하는 250군데로 이동하는 동안에 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점이 바로 전자개표기입니다. 우리는 딱 이 두 가지, 사전투표를 없애고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고 14,000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만 하면 됩니다. 현장 수개표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공명선거, 공정선거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시고 요번에 바꿔주신다는 공직선거법을 바꿔야겠죠. 사전선거 없애고 전자개표기 없애고 이것만 한다면 대한민국이 다시 공명선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바라고, 당장 엉터리 가짜 대통령이 앉아서 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차지했고 부정선거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300명에 의해서 탄생한 가짜 대통령입니다. 가짜 탄핵에 가짜 투표에 이 문재인을 퇴진시키고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이 나라를 다시 차지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공명선거를 쟁취해서 국민의 손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발표는 이것에서 종료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기자분들하고 유튜버들의 질의응답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할까요? 질의응답은 질문하실 어디서 분 계세요? 앞으로 나가실까요? 질문하실 분 없어요? 질문할 거 없어요? 질의응답 하실 게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특별한 질의응답이 없으면 오케이, 질의응답 없으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어 방송 좀. 이제 좋은 방송입니다. 예. 지금
부정선거가 5구 대선, 2.3 지방선거, 4.3 보궐선거 네. 전부 소수적으로 부정선거라는 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미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방송이나 정청방송 네. 전혀 끊는 보고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네. 그 코로나 안 나오렵니다. 네. 이상하게 네. 개별적으로 이송할 때가 몇번 가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을 하면은 그 끝장입니다. 이러기만 하고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이거를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이슈화시키는 방법이 획기적인 게 없느냐 이래 말로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지 그 다음에 이런 상태로 나가면 내용도 총선에서 9월 보듯이 뻔합니다. 자기들 기원 제시서는 다 확보해가지고 공산화 시킬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마침표 있는데 이대로 이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계획자 자, 지금 부정선거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 나라 정치권이 공멸하게 됩니다. 공멸하게 되고 이 나라 언론들이 부정선거를 제가 노무현이가 전자개표기 조작단 직후부터 명령령 등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또 막고 있죠. 결사적으로 정치권 전체가 자신들의 국회의원직 유지 또 이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은 국회의원 전체가 부정선거에 공범이 되죠. 반역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또 부정선거에 침묵한 대가로 그 대가를 치르겠죠. 그 사람은 이제 결사적이에요. 결사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자빠지면 안 되죠. 이제 무더위가 좀 끝나면은 제가 이제 결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결사적으로 싸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쪽이 결사적인데 우리도 결사적으로 있다. 그러나 우리 무기가 있다. 뭐냐? 헌법과 법률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20대 국회와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다는 저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금방 뒤집힙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내가 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여기 플래카드 초점 잘 잡히고 있습니까? 잘 잡히고 있습니까 여기? 이걸 내가 20대 국회와 문재인이를 제거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면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게 합법이다 이야기하면 기가 쫑긋한 모양이에요. 기를 좀 보세요. 정말입니까? 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정선거 왜 합법인가 이 전단지를 여기 국회를 해산하고 문재인이를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합법이다. 전단지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은 깜짝 놀래요. 이 사실관계를 확산하는 데 내가 주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사적으로 써야 됩니다.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와 언론이 자기들 지금 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면 다 망하죠. 우리 저 옆에 경찰분들 지금 날아가는 꼴이 이상하죠. 이대로 가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뭡니까? 공무원 퇴직하면 연금, 퇴직금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을 해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죠. 특히 공무원 사회는 나중에 연금과 퇴직금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영청 회원들과 이제 결사적으로 대회가 좀 끝나면은 강도 높게 좀 빈도도 지금 제가 이때에 뜸했습니다. 왜 뜸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요. 우리 시험기간 돼야 공부가 잘 되죠. 시험기간 앞두고 미리 예습하려면 안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닥쳐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닥쳐야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영청 회원들하고 부정선거 20대 국회 무효, 문재인이 저 무효, 저 친구 저 무효입니다. 저 친구. 저 친구를 끌어내자면 사람들이 안성하게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이야기를 하면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예. 쉬운 기간 되면 공부가 잘 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해서 빈도를 확실히 높이고 강도 높게 전국적으로 내가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퇴진 20대 국회 무효를 지금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면은 그냥 이해찬이 말대로 됩니다. 자, 2004년도에 전동영이도 영구집권을 깨한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때 이미 했었어요. 15년 전에. 전동영이가 2004년 4.15 총선 마치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20, 30년 집권 세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선거 부정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해물을 한 게 전자투표기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자투표기를 위한 3억 1억 1,500만 원 예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주춤했는데 이제 사전투표 가지고 이 해찬이가 이제 50년 집권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런데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선거 부정을 잘 알고 이 나라 정치 흘러가는 걸 16, 7년 정말 밀도 있게 선관위와 싸우고 법정 투쟁하면서 직접 겪은 겁니다. 자, 이대로 하면 내년에 이 해찬이 말대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한국은 저희들 국회의원직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막 수수 낙엽이죠. 그냥 떨어지죠. 저것들이 바보들이에요. 저것들이 바보들입니다. 예. 저것들이 바보가 병신들입니다. 병신하면은 몸이 불편한 사람 말하니까 비하는 말이 되니까 내가 빙신이라 합니다. 빙신들입니다. 바보들이고 빙신들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나마 우리 공명청 회원들 이제 똘똘 뭉치고 열심히 더위 좀 가시고 더위가 약간 약해지면은 미친 듯이 전국을 휘젓고 우리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돌아다닐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합법적 시민혁명, 불법 무효, 제20대 국회와 그 파생품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를 제거하는 것은 합법이다. 우리의 최고 무기는 헌법과 법률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사전투표로 보고 한번 읽어주세요. 프랭카드. 네, 프랭카드 그걸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합니다. 여기 자,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사전투표로 탈취당한 주권, 투명투표한 수개표로 되찾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전투표로 탈취당한 주권, 투명투표한 수개표로 되찾자. 다음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투표소 현장 수개표로 공정선거 쟁취하자. 다음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사전투표, 전자개표, 열사반대. 이것이 우리 공명선거 쟁취총연합회의 목표입니다. 내년 선거까지 문재인 정권 가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파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더운데 우리 유튜브들, 페이스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 일을 버릴 수가 없죠. 정말 감사합니다.